마지막으로 좀 다룰 부분이 언론중재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이 법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법인데 좀 관심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이런 중재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정의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까지 예. 반대 의견이 불출하고 있는데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오늘 또 정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전에 한동안 무슨 당에 뭐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내부에서까지도 불만들이 표출되고 신중해야 한다,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그 당내 이 미디어 특위가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김용민이가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그러니까 문체위, 법사위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했는데, 윤호정이는 8월 말, 그러니까 30일이죠. 처리 불변이다.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 제가 볼 때 이거 안 하면 무슨 난리랍니까? 그 폭주하는 기관차 있죠. 예. 그거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이 여기서 멈췄을 때 입을 그 어떤 데미지, 지지자들 이런 거 하고 그다음 그 계속 달렸을 때 데미지 다 비교해 볼 때 지금 대선 6개월 놔두고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 폭주하는 기관차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듣느냐 안 듣느냐 문제지.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린 우리 이때까지 대변혁적인 사건들 대법원의 사건도 보고 했지만 있죠. 이 사건에 우리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 그 징계 사건 할 때 참 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들은 여기에 언론중재법 이번에 비하면은 조족질이요? 사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고 어떤 그 한때의 평지풍파지만, 법이라는 거는 한번 제정되면 그 폐지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고 교수님하고 몇 번 말했지만 토마스 제퍼슨이 나는 신문 없는 정부에 살기보다는 정부 없는 정부 없는 신문을 가진 사회에 살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이 언론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아예. 그게 언론이 왜 없느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자기 통치하는데 언론만큼 성가신 게, 물론 언론이 있어도 노동신문 이런 거는 그건 언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라고 볼 수도 홍보지지, 홍보지죠. 기관지고, 당 기관지지. 노동신문 노동당 기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권력은 무조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그리고 대부분 독재로 갑니다. 장기 집권으로 갑니다. 그렇게 언론이,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 언론이 사실 많이 위축돼 있고 제 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아일보 우리 광고상.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지 않습니까? 만일 김재규 그 사건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체육관 선거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로 아마 박정희 대통령 종신까지도 아마 그 대통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됐을지 못 됐을지 그거는 가정적인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독재 국가, 짐바브웨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독재자들이 언론을 갖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자기 정권 옹호하는 일변도의 언론만 살려둡니다. 홍보지로 쓰는 거예요. 그게 홍보지지.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홍보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언론. 그런 언론 있으면 오히려 해악입니다. 민주주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뜻은 선의일지 몰라도 이 정권이 출발할 때 촛불 정권이야. 그렇지만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잡고 4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자기들 비리도 지금 많고, 그다음 이 비리가 밝혀질 때는 정권 계속 연장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거추장스러운 게 언론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조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언론을 검수완박 끝나고 그 다음 언론만 이제 잡으면 끝난다. 언론은 사기업이니까. 검수완박은 이거는 그 검찰이나 국가기관이고 하니까 대통령이 뜻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언론은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뭐 야당이 언론 재갈법이라고 불리는데 예. 언론만 우리 편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 이 정권에 대해서 다른 소리는 못하게 묶어 놓으면 네. 내년 대선 힘들지만 이길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비리가 안 드러나니까. 안 드러나죠. 지금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뭐 전과 사범이니 음주운전이니 뭐니 지금 아까 우리 토론했던 그 인사 네. 문제 이런 거 안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안 드러나면은 지금 뭐 이재명 지사 당선될 확률도 많겠죠.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이 언론 재갈법이 예. 그 어떤 진짜 언론을 갖다가 그 정도로 이끌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권 연장에 뭐가 제일 유리하냐. 그러니까 아까 폭주기관차라는 게 예. 집권 연장을 위한 폭주기관차거든요. 거기는 오로지 목적이 정권 연장에 있는 거지. 예. 언론 사실 저도 시골 법원에 근무할 때 뭐 지역에 가면 무슨 환경신문 이런 거 많더라고요. 완전히 많죠. 진짜 이 요새 댓글에 나오는 무슨 기레기 법률 기자들이 그런 신문들은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 있어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런 신문들의 어떤 불량배 짓을 마치 모든 언론이 그런 짓을 한다고 국민들한테 인식시킨 다음에 그렇죠. 정당성을 갖다가 뺏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누가 그 김병준 씨가 말했더라고. 김병준 씨도 언론인 출신입니까? 어디? 김병준 씨. 그분은 교수 아닙니까? 자기가 언론인 출신이라고 아까 그 인터뷰 했는 거 있더라고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교수 되기 전에 언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을 거예요. 그분 생각이 예. 그 머리에 두통 온다고 머리 자를 거냐. 그 다음 제가 말하는 건 저는 이제 빈대 잡으려고 이건 초과상관 태우는 거다. 그렇죠. 아니 언론이 잘못되고 그때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 제가 고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고 그것도 연구를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쪽에서 언론의 그 잘못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들도 예. 오보도 있을 수 있고 악의적인 보도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예. 그거는 사회의 제도가 있는 이상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사법적인 예. 그리고 사후적인 조치로 그걸 바로잡아야지. 이걸 갖다가 미리 그거와 똑같아. 길에 가니까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더라. 그 사람 인명이 자동차 좀 없애라. 그런 똑같아요. 똑같죠. 예. 자동차가 물론 위험하고 예. 사고도 내서 진짜 사람도 죽게 하고 하지만 자동차라는 거 있으면서 근대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대량 물류 이동이 가능했고 사람들 복지에 많이 기여했고 언론이 마찬가지예요. 언론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북한 이런 독재 국가에 비해서 자유로운 내가 이런 말 해도 되고 그 다음 언론이 그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가지고 그 부패상을 갖다 바로잡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박근혜 최순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 언론 없었으면 있죠. 그게 밝혀질 수가 없죠. 밝혀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도 조국은 없어요. 더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있죠. 어떤 너무 권력욕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을 상실하더라. 정상적인 판단을. 제발 언론법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있죠.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돌아와가지고 우리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게 뭔가를 한번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오라 이 말 하기도 이제 지쳤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이 언론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저는 언론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물으니까 뭐 청와대 뜻은 뭐 모르겠다. 우리는 입법부의 소관이니까 관여 안 하겠다 하는데 얼마 전에 이천희가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송영길 의원 만났다고. 여수 때문에 만났다 그러는데 그 말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지금 핫한 이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됐을 때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왔더라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에 계속 될 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간 걸 제일 겁내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청와대는 또 오불관은 이거는 입법부의 소관이지 내 건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 전체의 어떤 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주체제로 가느냐 이제 독재체제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건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별로 자기 생활하고 관계없으니까 예, 관심 그렇죠. 없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또 180석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을사오적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세조가 단종 쥐고 정권 찬탈할 때 그때 또 도와줬던 한명회 예. 이런 사람도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른바 검수완박, 네. 검찰 개혁도 미진하게 끝난 데다가 이번에 언론개혁,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언론개혁도 이렇게 말만 꺼냈다가 다시 후퇴할 경우 지지자들이 완전히 그렇죠. 돌아선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번 달린 폭주열차를 멈출 길이 없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철이 정부수석이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언론자 유축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쇼인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하죠. 이야기해야죠. 저는 뭐 원팀이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시다 하고 송영길 처음 대표돼 갖고 와서 그 지도부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이 중요한 민주주의 기둥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는데 기둥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군부대 뭐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연석회에서는 30일 처리 쪽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쇼를 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으니까 27일 날 외신 기자들 모아가지고 또 설명회도 열고 이제 30일 날 월요일이죠. 의총을 열어가지고 거기서도 의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이상민, 조홍천, 이상민, 노웅래, 박재호, 송기현, 이용우, 장철민 잘못하면 교섭단체 하나 만들게 생겨요. 그러니까 좀 설득 작전에 예. 지도부가 이제 전방위 설득 작전을 벌이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자기들도 이렇게 나가다가 쇼할 수 있죠. 쇼할 수 있죠. 이거 하나 그러면은, 주고 딴 거 하나 받고. 또 정기국회가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속도 조절을 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상당히 독심을 뭐 먹고 있는 것 필리버스터를 같아요. 근데 하겠다는데. 필리버스터 해봤자 31일로 끝이에요. 이번에는 며칠 갈 수도 없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시작이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번에 임시국회라도 일단 막아가지고 예, 막아야-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는 네, 그거죠. 막아야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고 교수님이 지금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항상 질타하시는데 이번에 야당이 물론 필리버스터가 진짜 효과가 별로 없을지 몰라도 또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들어가면 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그러니까 이번에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할아버지를 쓰더라도 예.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쟁점화 예, 쟁점화 시켜야만이 시키고. 그게 결과적으로 야당이 그런 투쟁력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내년 대선 후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진석 의원인가요? 지금 의원 맞죠? 예. 이야기했는데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거 폐지시키겠다. 당연히 뭐 예, 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이런 아니 쪽은 누가 그게- 해도 폐지시켜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략으로는 예. 못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많은 언론 기관에서 예. 그 야권을 갖다가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 후보들 또 이낙연이가 이 물꼬를 튼 사람인데 이게 주요 처리 법안으로 해가지고 대표 시절에 이 사람 동아일보 출신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재명은 그 재갈 물리기법이라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8월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나섰는데 그래도 정세균이가 제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역시 고 교수님이 신사라고 그러신 분이 이번에도 이건 여야 합의를 예. 해서 처리하는 것이에요. 이런 온당하지 법을 여야 합의 안 하면 무슨 여야를 합의한다는 겁니까? 국회의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 그래도 가장 정신이 가장 네. 올바른 분이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있죠. 아까 제가 법률 이야기 잠깐 했는데 예. 진짜 무늬만 변호사지 그 속 깊은 데는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저는 그냥 속 깊은 데는 빨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뻘겋고 파랗고 간에 제가 법조인이라면 있죠. 우리 그 헌법 법대 다닐 때 예. 법률 배우고 할 때 헌법 배우고 할 때
이런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이번에 그 언론중재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있죠. 변호사라 그래도 법 기술자에 불과하지. 네. 어떤 헌법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체, 민주주의란 뭔가, 민주주의는 뭘 먹고 사느냐 이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없었고 생각도 없는 법 기술자에 불과하다. 근데 법 기술도 제대로 법비라거나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도 요새 그 고소를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고소하려고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소한 데서 묻더라고 아는 법 지식을.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 저는 뭐 평소에도 이렇게 실망한 게 많았지만은 이번에 언론중재법 보고 있죠. 법조인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지사는 있죠. 그래도 한마디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가 그럼요. 당선되고 안 되고 떠나서 있죠. 이 언론법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마 그러면 이재명 지사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럼요. 언론중재법 이거 잘못됐다. 나는 내가 대통령 안 되더라도 이 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중도층 있죠. 확 쏠립니다. 그럼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전에는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뭐 코멘트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앞에 예, 경선 달리고 당내 이런 경선이 거는 있지 않습니까? 친문 예. 의식에 그래도 하는데 혹시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이낙연이가 또 많이 이제 따라오고 하니까. 결선해갖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또 강성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예. 야, 정치인네 소신이라는 것은 진짜 조변석계라니.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이하고 정상배라고 그럽니다. 정상배입니다. 예. 진짜 정상배.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언론중재법이 당장에 우리 생활에 무슨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는 점에 좀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여론으로 이걸 뒤집는 거. 그 방법뿐이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국민의 힘밖에 없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투표로 예. 내년 3월 8일 그러나 그 법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투표로 찍어가지고 폐지시켜버려야 돼. 예. 예 변호사님 또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